안녕하십니까. 하이엔드 테이블웨어 브랜드 C사 광고 제안 사례를 발표할 퍼포먼스 3본부 팀 정세은입니다. 먼저 제가 제안을 드린 하이엔드 테이블웨어 브랜드 C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C사는 1954년부터 이탈리아 브레시아 지역에서 퓨터 식기와 홈데코를 만드는 대표적인 이탈리아 퓨터 명가 브랜드로 독보적인 믹스매치 헤리티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주 고객층은 30에서 50대 여성으로 평균 객단가는 20-30만 원대로 형성되어 있으며 다수의 백화점에 입점해 있는 상황입니다. 광고를 진행함에 있어서 월 가용 예산은 300에서 500만 원 사이였으며 주 타겟층은 앞서 말씀드린 주 고객층과 동일하게 3050 여성, KPI는 꾸준한 광고 성과 확보였습니다. 또한 하이엔드 브랜드 특성상 노세일 정책을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어 일반 커머스 브랜드처럼 할인 소구를 통한 광고를 진행하지 못한다는 제약이 있었으며 기존 고객들의 재구매율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광고 제안을 진행하기에 앞서서 먼저 자사가 속한 시장 현황부터 분석해 보았습니다. 먼저 글로벌 럭셔리 식기 시장입니다. 해당 시장은 거시경제 불확실성 속에서도 소비 양극화의 영향으로 꾸준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물가 상승에 따른 명목적 수치 증가가 아니라 고부가 가치 소재 혁신과 상업용 호스피탈리티 산업의 대규모 인프라 투자, 그리고 이커머스 채널의 고도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였습니다. 국내 명품 시장 역시 견고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었으며 2035년까지 연평균 5.39% 수준의 성장이 전망되고 있었습니다. 정리하자면 글로벌 럭셔리 식기 시장과 국내 명품 소비 시장은 경기 불확실성 속에서도 프리미엄 소비 양극화와 고급 소비 수요 확대에 힘입어 2030년 초반까지 안정적인 성장세를 이어갈 전망입니다. 이어서 3C 분석을 진행했습니다. 먼저 고객 분석입니다. 명품 시장의 핵심 소비층은 3050 세대로 이는 자사의 주요 타겟과도 일치했습니다. 실제로 명품 시장에서 3050 세대의 구매 비중은 2021년 71.9%, 22년 72.3%로 시장의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20대의 명품 첫 구매 비중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객단가나 재구매율, 충성도 등에서는 3050 세대가 앞서 있었으며 이들은 구매력을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면 지출을 아끼지 않는 경향을 띠고 있습니다. 고객 분석을 통해 자사의 핵심 타겟으로 여전히 3050 세대가 가장 적합하고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타사 분석입니다. V사는 대표 컬렉션을 메인 비주얼로 활용한 브랜드 검색 광고를 운영하고 있었으며 프로모션, 컬렉션, 제품군 단위로 세분화된 서브링크를 구성해서 검색 단계부터 구매 목적성을 세밀하게 흡수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시즌성과 공식몰만의 혜택을 함께 강조하면서 전환을 유도하는 구조였습니다. 국내 브랜드 5사의 경우에도 대표 컬렉션을 메인 비주얼로 활용한 브랜드 검색 광고를 운영하며 제품 군별 서브링크를 세분화해 구매 목적성을 높이고 있었습니다. 또한 북유럽 감성의 모던한 톤앤 매너를 유지하면서 미디어 커머스와 목적형 세일즈를 적극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SNS에서는 단순 제품 소개보다 감각적인 라이프 스타일 중심 콘텐츠를 운영하면서 2030 타겟이 공감할 수 있는 순간을 쇼폼과 스토리텔링 형태로 풀어내고 있었습니다. B사 역시 동일하게 대표 컬렉션을 활용하는 브랜드 검색 광고를 운영하면서 하이엔드 브랜드 이미지를 강화하고 있었으며 프리미엄 시즌에는 레드박스 패키징을 적극 활용하면서 럭셔리 기프팅 수요와 객단가 상승을 유도하고 있었습니다. SNS에서는 제품 스펙보다 프렌치 럭셔리 라이프 스타일 중심 콘텐츠를 운영하면서 고급 화보 및 쇼폼을 통해서 브랜드 감성을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W사도 대표 컬렉션 세팅을 메인으로 활용한 브랜드 검색 광고를 운영하면서 클래식한 톤앤 매너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SNS에서는 제품 스펙보다 여유로운 티타임 중심의 라이프 스타일 콘텐츠를 운영하면서 감성 화보와 쇼폼을 통해 브랜드 헤리티지를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경쟁사들의 공통 운영 전략은 3가지로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단순히 그릇의 크기나 재질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제품이 사용되는 이상적인 순간을 시각화하면서 스펙이 아닌 라이프 스타일을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할인 프로모션을 진행하더라도 자극적인 가격 소구보다는 브랜드 고유의 프리미엄 무드를 유지하면서 페이드 광고와 오가닉 영역의 톤앤 매너를 일관되게 맞추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 단품보다는 애닌용 세트나 시그니처 컬러 패키지 등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기프팅 및 혼수 수요를 공략하고 있었습니다. 이어서 자사의 현재 운영 전략을 점검했습니다.
먼저 네이버에서는 하이엔드 테이블웨어 브랜드들 중 유일하게 브랜드 검색 광고를 진행하지 않고 있었고, 이로 인해 자사명 키워드 검색 시 타사의 파워링크가 최상단에 노출되면서 브랜드 키워드 유입 고객을 이탈 위험이 존재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노세일 정책을 유지하고 있음에도 하이엔드 브랜딩과 맞지 않는 할인 소구 확장 소재를 활용 중이었습니다. 경쟁사 대비 브랜드 검색량 자체도 낮은 편이었으며 최근 1년간 검색량 또한 점진적으로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었는데, 이는 곧 브랜드 인지도와 신규 유입 기반이 모두 약하다는 의미였습니다. 쇼핑 검색 광고에서는 벌크 그룹만 단독으로 운영 중이었는데 제외 키워드 관리가 전혀 되지 않고 있어서 하이엔드 브랜드 특성상 전환이 거의 없는 메인 키워드에도 노출이 생기면서 비용 누수가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다음은 메타 운영 현황입니다. 메타는 유사 타겟 2% 기반의 단일 판매 캠페인만 진행하고 있었는데, 유사 타겟 2%라는 좁은 타겟 모수로 인해 빈도가 단기간에 4.7 수준까지 상승하여서 고객 피로도가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동일 타겟 반복 노출로 모수 소진이 빠르게 발생해 성과 편차가 컸고, 이로 인해 지속적인 광고 운영이 어려워서 주기적으로 광고 온오프를 반복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소재 측면에서는 실제 활용 예시에 집중한 이미지가 주로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일상적인 라이프 스타일 연출로 친근감을 부여하면서 제품 자체보다는 음식이나 소품 등 주변 요소에 시선이 분산되며 제품 집중도가 떨어지는 한계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계정 운영 측면에서도 자사는 배송이나 입고 등 CS 정보 전달 중심의 콘텐츠 비중이 높았고, 제품 자체의 매력이나 하이엔드 브랜드다운 무드는 충분히 전달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광고와 오가닉 모두에서 브랜드 톤 앤 매너의 일관성이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브랜드 포지션을 정확히 분석하고 향후 전략 방향을 도출하기 위해서 포지셔닝 맵을 제작해 보았는데, 자사는 하이엔드 클래식 영역에 위치하며 강한 브랜드 헤리티지와 클래식 빈티지 미학을 기반으로 한 초고가 럭셔리 포지션을 점유하고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브랜딩을 기반으로 한 광고 전략이 시급하다는 점을 판단했습니다. 이어서 실제 소비자가 브랜드를 어떻게 인지하고 구매까지 이어지는지를 브랜드 구매 여정을 통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브랜드 인지부터 구매, 재구매, 레퍼럴로 이어지는 여정 속에서 자사는 재구매 영역에 강점을 가지고 있었고, 반대로 브랜드 인지도와 초기 유입 그리고 정보 탐색 구간은 상대적으로 약했습니다. 특히 광고와 계정 운영 전반에서 브랜드 톤 앤 매너가 일관되지 않아서 구매 이전 단계에서의 설득력이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자사는 좁은 타겟 기반의 광고 운영으로 지속적인 매출 유지 및 광고 진행이 어려웠고, 브랜드 인지와 유입이 부족했으나 헤리티지를 기반으로 브랜드 로열티는 높았고, 기존 고객들의 재구매율 또한 높았습니다. 높은 객단가로 인해서 로아스도 메타는 2,000, 네이버는 6,000이 평균적으로 나오는 상황이라 단순 로아스 중심의 운영보다는 구매 건수 확대와 ROI 개선 관점에서 예산 구조와 타겟 전략을 재설계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부족한 브랜드 인지와 유입은 타겟 확장과 추가 캠페인 병행을 통한 신규 모수로 확보하고, 정보 탐색 단계의 약점은 계정 운영을 브랜드 톤 앤 매너에 맞게 재정비하는 방향으로 접근했습니다. 또한 높은 재구매율을 이미 확보하고 있었기에 기존 고객 리타겟보다는 신규 고객 확보를 통한 구매 건수 증대 및 매출 볼륨 확장을 하고자 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도출한 핵심 전략입니다. 핵심 KPI는 정체된 평균 구매 건수의 스케일업과 꾸준한 광고 성과 확보입니다. 이를 위해서 두 가지 핵심 전략을 세워보았는데, 먼저 첫 번째로 타겟 확장을 통해 고효율 타겟 중심의 단기 성과 위주 전략에서 벗어나 인지도 캠페인을 결합한 모수 확대 및 고객 육성 전략으로의 전환을 제안했으며, 두 번째로 하이엔드 브랜드 자산 구축을 통해 세일즈에 매몰된 메시지를 걷어내고 명품에 걸맞은 브랜드 자산을 복원하여 명분 있는 구매 확보를 제안했습니다. 이를 실행하기 위한 매체별 전략입니다. 먼저 일관된 하이엔드 브랜드 가치 구축을 위한 네이버 검색 광고 개편입니다. 기존 SA 내 브랜드 가치에 맞지 않는 할인, 적립 수구의 확장 소재는 삭제하고 이탈리아 수공예나 퓨터 명가 등 자사의 프리미엄 가치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T&D 전면 개편을 제안했습니다. 또한 하이엔드 상품 특성상 메인 키워드의 전환율은 매우 낮은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메인 키워드는 과감히 제외하고 서브 키워드, 전환 키워드, 자상어 키워드 중심으로 효율을 확보하고자 했습니다.
CPC가 높은 쇼핑 검색 광고에서 비딩을 하기보다는 메타 등의 외부 유입 요소로부터 유입된 잠재 고객을 확실한 결제로 이끄는 최종 전환 루트로 최적화하는 방향을 제안했습니다. 메타 전략입니다. 페이드 광고 전략으로는 기존에 운영 중이던 유사 타겟 2% 캠페인을 유사 타겟 5%로 먼저 확장을 하여서 신규 모수를 확보하고자 했습니다. 또한 단일 판매 캠페인만 운영하는 구조에서 벗어나 컬렉션을 활용한 인지도 캠페인을 병행하며 신규 유입을 확대하고 안정적인 노출 빈도를 확보하는 방향을 제안했습니다. 또한 기존에는 성별과 연령을 보수적으로 제한해 운영을 하고 있었으나 어드밴티지 플러스 캠페인을 추가 집행하면서 시스템이 최적의 고관여 타겟을 스스로 발굴할 수 있도록 구조를 확장하는 방향을 제안했습니다. 따라서 종합적으로 메타 내에서 풀퍼널 구조를 구축해 광고 피로도를 낮추고 전환 볼륨을 안정적으로 확대하고자 했습니다. 소재 전략 역시 함께 제안드렸는데 기존에는 제품이 단순한 식기로 인식되는 방향이었다면 제품 자체가 하나의 오브제로 인식될 수 있도록 소재 방향을 전환하고자 했습니다. 단순한 식기가 아닌 브랜드 헤리티지를 시각화한 것 같은 방향으로 자사의 제품 그 자체에 집중되는 소재를 통해 하이엔드 브랜드의 헤리티지와 장인 정신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제안했습니다. 메타 계정 운영 역시 동일한 방향으로 재정비를 제안했습니다. 기존 피드에 혼재되어 있던 배송, 입고 등 실질적인 CS 공지 콘텐츠는 스토리나 하이라이트로 분리를 하고 메인 피드는 하이엔드 브랜딩에 집중한 라이프스타일 룩북 형태로 재정비하고자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네이버에서는 프리미엄 가치 복원 및 전환 최적화를 통해 검색 영역을 확실한 전환 라스트 루트로 설계하는 방안을, 메타 페이드 광고에서는 타겟 스케일업 및 풀퍼널 구조를 확립하고 단순 식기를 넘어서 예술적 오브제와 헤리티지를 강조하는 소재 방안을, 오가닉 영역에서는 계정을 하이엔드 룩북화 시켜서 고객의 소장 욕구를 자극하는 브랜드 자산으로 복원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이러한 제안을 바탕으로 현재 시사와 광고 집행 중에 있습니다. 광고는 결국 클릭으로 끝나는 일이 아니라 브랜드의 분위기와 신뢰 그리고 구매 경험까지 이어지는 과정입니다. 이번 제안 사례에서 보시듯 하이엔드 브랜드의 결을 살리기 위해 저는 파워링크의 문안 하나부터 인스타그램 오가닉 피드의 톤 앤 매너까지 전반적인 구조를 재정비했습니다. 단순한 광고 대행을 넘어서 퍼포먼스와 브랜딩을 잇는 그로스 관점으로 비즈니스 매출 볼륨을 확장하는 마케터, 저 정세은과 브랜드 전반의 구조를 재정비하고 성과 볼륨을 확장하고 싶은 광고주분이 계시다면 아래 연락처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